안녕하십니까. 오늘 슬라브의 지제 가장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으로서 바르샤바에 있는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부분으로 끊었습니다. 모든 메타 언어의 용도는 동시에 그것들 모두의 최종적 해석틀이기도 하다는 사실로부터 메타 언어는 없다는 개념에 대한 포스트 구조주의의 이해가 출발한다. 포스트 구조주의도 메타 언어가 없다. 여기에 이제 동의하기는 하는 것이죠. 텍스트 자체 안에 텍스트를 닫는, 텍스트를 폐쇄시키는, 텍스트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그 메타 언어가 텍스트 안에 있다. 이게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죠. 근데 락강은 뭡니까? 락강은 그 메타 언어가 텍스트 안에 있는데 그것이 텍스트를 완벽하게 폐쇄시킬 수 없다. 포스트 구조주의는 폐쇄시킬 수 있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텍스트 안에 있는 텍스트가, 텍스트 안에 있는 언어가, 텍스트 안에 있는 메타 언어가 텍스트 자체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게 포스트 구조주의고, 락강은 텍스트 안에 텍스트를 해석하는 메타 언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충족될 수 없다. 미끄러짐이 있다. 이게 이제 락강이죠. 궁극적 메타 언어는 궁극적 메타 언어이다. 일상 언어는 자기 자신의 메타 언어이다. 일상 언어가 텍스트예요. 일상 언어가 일상이라는 텍스트의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런 그 자신의 메타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지시적이고 끊임없이 자기 반영 운동을 하는 자리이다. 자기 반영 운동을 하는 자리인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그 미끄러짐 그것이 그걸 참조하지 못하는 자기 반영 운동이에요. 자기 자신의 미끄러짐을 참조하지 못하는 자기 반영은 이거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현실이 어떻게 언어의 매개를 통해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대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미끄러지는 게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까지 다 쳐버리는 거예요. 격까지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 격까지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대상이고 그것을 참조할 때 주체는 결의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언어의 무한한 자기 해석, 이거 보세요. 언어의 무한한 자기 해석. 언어의 무한한 자기 해석 놀이 속에 포스트 구조주의의 이 아주 그냥 전형적인 아주 핵심적 특징이죠. 자신을 조용히 맡겨버린다. 언어의 무한한 자기 해석 놀이. 이게 끊임없는 자기 지시적이고 끊임없는 자기 반영 운동. 이게 똑같은 얘기죠. 자기 자신의 메타 언어. 똑같은 얘기예요. 언어의 무한한 자기 해석. 자기 지시적이고 끊임없는 자기 반영. 자기 자신의 메타 언어. 똑같은 소리예요. 메타 언어는 없다는 실제로 정반대 것을 의미하게 된다. 락강이 볼 때는 메타 언어가 없다는 것은 사실 정반대다. 즉 순수한 대상 언어는 없다. 순수한 대상 언어라는 건 뭡니까? 언어와 대상이 이코로 되는 것이죠. 언어와 대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책상이다, 이건 책상이다 할 때 이건 책상이다 할 때 내가 말하는 책상이라는 단어, 언어와 책상의 본질에는 갭이 있다 이거죠. 괴리가 있다 이거죠. 저건 산이야 라고 명명했을 때 내가 지칭한 산이라는 단어와 그 산 자체, 실체로서의 산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도 미리 주어진 현실의 자기를 위해, 지시를 위해 순수하게 투명한 매개물로 기능하지 않는 이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 한계. 언어의 한계죠. 사물에 대한 모든 객관적 진술은 일종의 자기거리, 기표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의 반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반동, 이게 뭡니까? 이게 미끄러짐 아니에요. 이 거리, 이게 뭡니까? 미끄러짐 결여, 이겁니다. 이
반동을 포함한다. 모든 언어에는 반동이 있다 이거예요. 미끄러짐이 있다 이거죠. 미끄러짐. 완벽한 대상 언어는 없다 이거죠. 요컨대 언어는 항상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무엇을 다소간 이야기한다. 이 미끄러짐이 있다 이거예요. 이 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락강이 가르치면서 메타 언어는 없다라는 명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모든 언어가 조금씩은 대상 언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 모든 언어가 조금씩은 대상 언어. 대상 언어에 근접하는 대상 언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대상이 없는 언어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상 언어예요 다. 예. 불안은 바로 대상이 있다는 사실에서 불안이 야기되는 것이죠. 불안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락강이. 이게 대상이 없는 언어는 없어요. 겉보기에 언어가 자기지시적 운동의 그물망에 걸려있는 경우에도 이 운동의 객관적 비기표적 참조가 있다. 이게 비기표적 참조. 이 운동의 객관적 비기표적 참조. 이게 바로 결여 아닙니까? 이게 결여. 이게 결여고 이게 균열이고 이게 뭡니까? 미끄러짐, 잔여분이잖아요. 잔여분. 그걸 락강은 대상회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상회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끄러짐, 잔여분. 깊이의 자기지시적 운동은 완결된 순환 운동이 아니에요.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는 완결된 순환 운동이죠. 예. 자기지시적인 완결된 순환 운동이에요. 자기 반영 운동이에요. 그러나 락강에서는 어떤 구멍 주위를 맴도는 타원형 운동이에요. 어떤 구멍, 이게 결여죠. 어떤 구멍,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구멍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운동, 순환 운동을 돌려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체의 상실과 일치하는 본래 상실된 대상으로서의 대상에는 정확히 이 구멍의 구현이래요. 이 구멍은 뭐를 지시합니까? 본래 상실된 대상으로서의 대상 A. 요걸 지시하는 것이죠. 이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미지수 X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미지수 X다. 이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욕망의 변증법이고. 상징적 네트워크의 타자로부터의 대상의 이러한 내적인 배제. 대상의 이러한 내적인 배제가 일어나야 돼요. 내적인 배제가 일어나야 우리는 대상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거리두기가 가능해야지 대상에 대한 참조와 그 사유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대상을 지향할 수 있는 대표 기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배제. 아이고. 상징 네트워크의 타자로부터의 대상의 이러한 내적인 거리는 우리에게 문자, 편지에 대한 데리다식의 가정이 어떤 혼동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 폐쇄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편지는 반드시 도착한다는 거예요. 데리다는 편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 예외가 없다. 그런데 락강은 도착할 수도 있고 도착 못할 수도 있다. 미끄러짐이 있다 이거죠. 데리다는 항상 문자가 표제를 지니고 있고 목적지에 도달한다면서 락강식 상징계 개념이 완결된 경제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오해하는 거죠. 참조의 중심점, 결의의 기표, 참조의 중심점이 편지도 길을 잃을 수 있음을 주소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예. 참조의 중심점이 편지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예. 주소를 잃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배제하고 있는 게 바로 데리다예요. 데리다. 이건 데리다 입장이에요. 락강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데리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이죠. 근데 락강은 아니다. 완결된 경제가 아니다. 완결된 경제. 완결된 경제라고 말하는 건 바로 누굽니까? 데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락강을 비판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 못할 수도 있다. 락강의 이론에서 모든 문자, 편지는 자신의 명패를 지니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락강의 문자의 명패는 오히려 그림의 표제에 한결 가깝다. 모스크바의 한 미술 전시회에 걸린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 이 표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제에는 미끄러짐이 있다 이거죠.
표제에는 미끄러집니다. 모스크바의 한 미술 전시회에 걸린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이란 그림은 레닌의 부인과 공산주의 청년 동맹원이 한 침대에 있는 그림이에요. 관람객은 쓰여진 표제가 가리키는 대상, 즉 레닌은 어디 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레닌은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레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림에서 레닌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표제와 그림 사이에 거리를 두고 그 실질적 대응물을 그림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 대응물, 즉 레닌을 갖다 그림 안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실 표제는 그림 자체와 동일한 연속 속성이 있다. 표제와 그림 사이의 거리는 엄격히 내부적이며 그 때문에 그림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의 표제가 아니라 표제가 대체해버린 대상이다. 표제가 대체해버린 대상. 이게 레닌이에요. 지금 레닌은 이 모스크바에 없어요. 바르샤바에 있는 거죠. 바르샤바에 있는데 표제는 바로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 이 모스크바에 없는 레닌, 이 그림에서 없는 레닌을 내부화, 내재화시키면서 동시에 외재화시키는 거예요. 내재화시키는 동시에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가 떨어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제와 그림 사이의 거리는 엄격히 내부적이다. 표제와 그림이 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아니 모스크바에 있는 그 그림에 이 레닌의 부인과 청년 동맹원이 함께 있는데 레닌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부적이냐? 그게 바로 표제의 미끄러짐이죠. 표제가 대체해버린 그림의 대상. 이거는 지금 외부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부가 그 대상을 외재화시킨 거예요. 내부에 있어야 할 대상을 외재화시키는 것이죠. 표제는 바로 외재화된 그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배격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표제는 말하자면 이 그림의 표제는 프로이드의 표상의 대표자 Vorstellungsrepräsentant, 표상의 대리자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어떤 표상의 대체물로 그 실패한 표상의 빈자리를 때우는 기표적 요소로 기능한다. 뭐가 지금 실패한 표상이죠? 레닌이 실패한 표상이에요. 그리고 그 표상의 대체물이라는 게 뭐죠? 레닌이죠. 그 레닌의 빈자리를 때우는 기표적 요소로 작동하는 게 이 표제야. 표제에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이라는 게 모스크바에 있어야 되는데 바르샤바에 있다. 모스크바에 없는 부재하는 레닌을 갖다 어떻게 한다? 때운다 이거죠. 그 기표적 요소로 작동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반드시 떨궈져야 한다. 레닌은 바르샤바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표제는 이 구멍의 자리, 본원적으로 억압된 이 실패한 표상의 자리를 맡아야 뭐가? 표제가 누구를 대신해서? 대상을 대신해서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이라는 대상을 대신해서 표상의 대표자로 작동해야 한다 이거죠. 대상의 배제는 표제가 대상의 배제. 그림 속에서 배제된 대상의 배제는 표제가 묘사하는 것이 출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반드시 대상의 배제가 있어야 돼요. 만일 여기서 주체라는 말을 내용이라고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주체와 대상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 청년 동맹의 젊은 맹원과 함께 침대 속에 있는 크룹스카야는 이 그림의 주체이고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은 대상이다. 크룹스카야는 지금 이 청년 맹원과 함께 침대이지만 크룹스카야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상은 누구다? 레닌이다. 근데 레닌을 배제시켜 놓은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겠죠. 청년 동맹의 욕망은 뭘까요? 여기서 그림 속에 있는 청년 동맹의 맹원의 욕망. 크룹스카야의 욕망은 뭘까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어야 할 이 레닌이 지금 바르샤바에 있다는데 이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의 욕망은 뭘까요? 크룹스카야에게 실제로서의 대상은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이죠. 청년 동맹원이 아니죠. 현실적 대상은 젊은 맹원이다. 크룹스카야는 현실적으로는 젊은 맹원과 함께 침대에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레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레닌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욕망이 도착되면 자신을 팔루스화시켜서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도착의 메커니즘이죠. 사랑이 도착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표제, 대표기표, 표제가 지칭하는 욕망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의 표제, 나의 대표 기표가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다른 모든 기표를 대신해서 대표하는 이 대표 기표가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욕망의 무엇인지 지금 지시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제가 지시하는 대상, 표제에서 미끄러진 대상, 이게 우리의 욕망의 진정한 대상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